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 출신의 자유우파 법조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한국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한 우리 사회 각계 인사들을 소위 음모론자로 비방하고 매도해온 자들, 가령 조갑재, 정규재, 이병태, 이준석, 한동훈 같은 자들에게 이성이 없거나 선거 부정 의혹을 부인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선관위 공무원 출신으로 그동안 현재 선관위와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베네수엘라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 된 부정선거를 한국의 정치인이나 언론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라면서 한국이 베네수엘라보다 국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먼저 차기환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미국의 2020년 대선 부정을 밝히려는 미국 시민들의 노력과 트럼프 2기 정부의 본격적인 수사로 드디어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직후 부정선거 관련 글을 올리거나 연이어 리트윗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전자투표를 하지 않아서 베네수엘라와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전투표제의 허점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우선 선관위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전선거 시 망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국정원이 2020년 총선 당시 망분리되어 있지 않아 간단한 기술로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실시간 개표 과정도 주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망분리가 되어 있어 전혀 조작의 염려가 없다고 했던 선관위 주장이 이제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 가능해 투표 진행 과정을 실시간 조작 가능하거나 집계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편 투표를 하든 전자투표를 하든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보는 것은 전산 시스템에서 집계하는 투표 중간 과정이나 최종 결과를 보는 것이고 그건 결국 선관위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하고 해킹 및 조작 가능성은 두 개 모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어서 한국의 사전투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한국의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자 명부가 미리 작성되지 않는다.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마음대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전투표 시 그 신분증을 제시해 그걸 확인하는 기기에 갖다 대는 과정이 있지만 미안하게도 그 신분증이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 왜냐하면 그 신분증의 데이터를 행안부 전산 컴퓨터에 전송해 확인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유권자가 실존하는 자인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전혀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 한 사람이 몇 군데 투표를 해도 이를 걸러낼 장치도 없다. 더구나 전국에서 사전투표지를 그 지역구로 분류하고 모아서 배송하는 과정에 대한 감독 절차가 전혀 없다. 사전투표 부정을 밝히고자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중 하나는 그 사전투표를 중간 과정에서 받아 수령해 전달하는 집배원들이 그 이름을 기재한 내용이 있는데 집배원의 상당수는 한국의 성에 포함되지 않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사전투표지 분류, 집계, 배송의 과정에 대한 감독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 과정에서 형상기억 복원 성능이 있다는 빳빳한 투표지가 수천 장씩 쏟아지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 모르는가? 차 변호사는 그러면서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전부가 접지 않고 일부가 접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면서 그 투표지가 투표함에 무질서하게 쌓여 있다가 투표함이 개표장에 이송된 후 개표 종사원들이 투표함을 쏟아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개표 집계지를 돌려 100장씩 묶고 투표함에 재보관한 후 수개월 지나 이를 개함하면 그 투표지들은 접은 흔적, 구겨진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100장씩 묶었을 때
그 양 끝은 자연히 약간 벌어지게 되어 있다. 결단코 신권다발이 양쪽 끝이 모두 벌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사전투표하면서 나온 투표지들이 신권다발처럼 빳빳하고 투표지의 양 끝 부분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수천 장씩 나온다면서 부정선거 규명운동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로 비방하는 자들은 이런 현상을 모르거나 그 현상을 알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지력이 없거나 또는 그 현상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그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 자신이 속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대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최규환 변호사는 또 2022년 대선에서 투표지가 라면 박스 소쿠리에 담겨져 운반된 사실도 있다는 것을 보고도 그냥 선거관리 부실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이성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1990년대 투표관리 업무를 할 때도 투표지는 선관위가 규정에 따라 만든 규격에 따른 투표함에 넣어 운반을 했지 라면 박스 같은 것 심지어 구멍이 나서 투표지를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거나 소쿠리에 투표지를 운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게 뭘 의미할까? 투표관리 부실? 의도적 부실이라 볼 수 있고 그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음모론자의 음모 주장이라고 공격할 힘이 있으면 그런 부실을 초래한 규정이나 제도 또는 과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고치자고 주장하는 것이 양심 있는 태도라고 본다면서 특히 우익진영의 원로 언론인이라 자칭하는 분들은 극우 음모론 주장하지 말고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실한 관리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해라고 주장해야 그나마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규환 변호사는 또 별도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사항에 따라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최소한 한 번 정도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있다. 투표함에 무질서하게 쌓여있던 투표지를 개표장으로 옮겨서 투표함에서 쏟아내고 개표 종사원들이 분류하고 집게지로 돌리고 다시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하게 된다. 수개월 뒤 재검표 과정에서 이를 다시 집계할 때 정상적인 투표지는 빳빳한 신권다발과 같은 형태일 수가 결코 없다라면서 선관위도 이런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형상기억 복원 성능 있는 종이로 인쇄해서 시간이 지나면 신권같이 빳빳해진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거짓말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성이 없거나 선거 부정 의혹을 부인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접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있다. 중국은 투표라는 것을 하는데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다. 심지어 제대로 당에서 지명한 후보에게 기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이도록 해서 빳빳한 상태로 넣더라. 시진핑이 그렇게 투표하는 사진이 보도된 바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규환 변호사는 또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이들은 앨런 머스크와 미국 법무부 장관 펜 본디 등도 음모론자로 치부하는가? USAD가 무슨 짓에 관여했는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선거에서 사용하는 도미니언 시스템의 보팅 머신 즉 선거 투표 기계 제작사 CEO는 위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통신장치도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제조 당시부터 모뎀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격 접속 및 데이터 전송 로그가 발견되었다. 원격으로 접속해 선거 결과 조작도 가능하고 데이터 변경도 가능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도미니언 CEO와 들통난 거짓말. 한국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윤통 탄핵 심판 시 사전선거를 비롯해 선거 당시 선거망과 일반망은 망분리되어 있다고 증언했으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전선거시 망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번복했다면서 그래도 감이 오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쭉 들어보시면서 한국의 사전투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말 엉터리인지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차기환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하는 분들을 온갖 정말 악담을 써가면서 매도하고 폄훼한 자들, 대표적인 게 조갑자 같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한국의 이런 실상을 모르거나 혹은 그 현상을 알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지력, 즉 머리, 이성이 없거나 또는 그 현상을 고의적으로 외면해야 될 뭔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이게 지금 차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면 도저히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따위 소리를 하는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처음에 그렇게 한국에서 설마 부정선거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뒤에 지금 여러 가지 석연찮은 게 드러난다면 당연히 이런 뭔가 의혹이 있는 것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조갑제 같은 자들이 지금도 말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저게 지금 노추도 거의 지금 인생 말년에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져도 저렇게 더러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또 성관이 사무관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오늘날 젖꼬라지가 된 건 국민 수준이 낮아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혹여라도 한국 국민은 베네수엘라 국민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베네수엘라 국민은 부정선거에 저항할 줄도 알고 부정선거에 저항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암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만 잘 끝나면 희망이 있다. 정의를 사랑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많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이 베네수엘라보다 국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 된 부정선거를 한국의 정치인이나 언론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한국이 베네수엘라보다 국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참 배명수 대표의 이 지적 아주 통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돼 수없이 제기되는 이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도 입을 다무는 정도를 넘어서 아주 악을 써가면서 음모론 운운한 자들까지 있으니 어떻게 한국이 베네수엘라보다 국민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